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기본법 목적과 법령의 정의, 또 행정청의 책무, 기대 효과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행사회 교육위원 또 교수로 봉사하고 있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행정기본법의 목적은 1장 제1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본법은 40개조 부칙 7조로 이제 규정이 돼서 2021년 법률 제 17,979호로 3월 23일 제정 공포됐고 9월 24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가법령 5,000여 개 중 4,600여 개가 이제 행정에 관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므로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총칙적인 규정으로 행정기본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들이 필수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알아야 될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1장 총칙 행정기본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따라서 제2장 이하를 해석 적용할 때에는 제1장을 준용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조의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민주성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민주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법성입니다. 행정은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조에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행정기본법은 우리 행정사가 알아야 될 필수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본법 제2조의 용어 정의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2조에 규정하고 있죠.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즉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합니다. 법률은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 국회에서 통과된 이러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 또는 이의 항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내서 기관의 장이 훈령, 예구 및 고시 등 이런 행정규칙을 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헌법에 규정한 바는 없으나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부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자세히 규율하는 행정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죠. 그리고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책무가 과연 뭐냐? 제2조의 행정기본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동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민주권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근원적인 행정주체는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연실에서 국민 모두가 행정주체로서 행정을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합니다.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행정청으로서의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체인지 에이전트, 바로 창조적 변동 역구로서 행정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5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바로 행정의 기본법, 행정의 기본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사님들은 아시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특별법은 일반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6조 7조에 규정이 되는데 이것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는 헌법적인 법치주의, 또 평등, 국민 행복 주권 등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이제 민법은 사법이지만 민법을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간 계산에서도 민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민법의 법률행위를 알아야 행정행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법률행위 문제, 또 민법의 계약이나 또 단독행위, 합독행위, 이건 우리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한다든가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 이런 단독행위를 한다든가 또 이제 사단법인 등 합동행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민법상 또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계약서 작성하는데 참고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 법에 대한 이러한 목적과 여러 가지 이제 행정청의 책무 또 법령의 개념,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나니까 상당히 기대 효과가 커요. 법체행정의 완성, 또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집행 원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체행정을 완성해서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행정의 적극적 추진,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가 전환이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신, 또 국민 편익 중심 규제 원칙을 정립해서 인허가 의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체계를 효율화시켰다. 유사 공동제도, 체계화, 행정법의 통일성, 효율성을 제고했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란을 해소했다. 이런 효과를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률 용어 등, 법령 등 용어의 정의, 행정청의 책무 문제, 또 행정사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또 행정기본법의 기대 효과,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정기본법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된 나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국가 전문자에서 된 행정사로서 행정기본법을 바로 알고 최고의 행정법률가로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 행정사님들이 크게 기여하는 행정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행정사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위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